좋은 아침입니다. 12월 23일 보타쿠의 보험 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은행원이 내게 꼭 맞는 예금, 보험까지 또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주일의 예상 잔액을 보여주는 서비스도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 기대되는 주식시장이죠. 유럽시장에 대한 전망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로 금리가 갖고 오는 시장의 변화, 모습들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할 때 이러한 의문이 몇 가지 들 수 있습니다. 굳이 고액보험금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치료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는 미래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치료 기술들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치료 효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도 환자들한테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액보험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보험을 가입했는데 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즉 구매력 저하와 그 다음에 소득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금은 정액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보험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매력 저하를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짧은 시간 안에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는 이제 소득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득 상실에 따른 그 부담을 보험금으로 대체할 때는 또 많은 보험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뭐 질병이라면은 나이가 많을 때 발병 확률이 높으니까 나이가 적을 때 보험료를 내는 것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건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차피 보험료는요, 20년을 내고 100세 기준으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따져보면 젊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총 납입보험료를 적게 내고요. 그리고 보장기간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산술적으로 평가해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가입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담보를 가입 못하거나 몇 년 동안이나 뭐 정기간에 걸쳐서 부담보가 걸릴 수 있거나 또는 뭐 또 가입 금액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보험을 아예 가입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험을 똑같이 가입하는데 불구하고 뭐 유병자 보험이나 이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높은 보험료를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젊었을 때 빨리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물론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이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때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병력 때문에 가입이 어려우면 이런 경우 많죠. 과거에는 뭐 어떤 질병, 어떤 사고 때문에 보험을 아예 가입 못했는데 지금은 암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건이 있겠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가입에 대한 그 언더라이팅이라는데 이게 굉장히 열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대됐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있는 가입할 수 없는 담보들이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좋은 담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기에 가입하시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테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그러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역 협정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이제 나프타를 대체할 USMCA 이게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무역 협정이 이제 이 비준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무역 훈풍이 불어서 시장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듯이
원화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신흥국가 통화가 강세가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코스피 시장이 좀 훈풍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매도 얘기를 했었는데 매수세로 돌아섰고 그 이제 힘이 점점 커지고 있으면서 증시가 좀 탄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 전달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천안 논산 고속도로 오늘부터 통행료가 반값이 된다라고 합니다. 잠깐 이제 보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AI 은행원 4개 꼭 맞는 예금 보험도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규제 샌드박스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샌드박스 안에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네,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시범 서비스를 하고 효과를 보고 확대할 이것은 이제 적용할지 말지 또 확대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과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는 맞춤형 금융상품도 추천해 준다라는 여기서 표현을 썼는데 원래 금융위는 예적금, 신용카드와는 달리 상품 정보 제공 및 홍보가 제한된 보험과 관련해서도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에 이러한 보험 정보 같은 것들을 주지 못한 게 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제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를 해석하는 당사자들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불안전 판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었는데 이게 이제 제공하도록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점점 보험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오프라인에 대한 시장과 온라인의 시장에 어떤 방향들이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잡혀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이것이 확대가 된다면 오프라인 시장은 점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요 기사를 좀 갖고 왔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주일 후 예상 잔액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대상 고객 20대, 60대 고객 중에 최근 12개월간 급여이체 등 거래 분석 조건을 충족한 고객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며칠 날 보통 전화요금은 얼마 나가고 예를 들어서 가스비 얼마 나가고 뭐 급여에서 카드가 얼마 나오고 이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쌓여져 있다 보니까 미리 일주일 후에 네 통장 잔고가 이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씀씀이를 좀 통제할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재테크를 수월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그 돈을 모으는 데는 좋은 효과를 그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사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말고 뒤에 기사부터 좀 볼까요? 제로금리 공습 유럽선 예금 사라졌다. 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도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본 0.01%, 스웨덴은 0.1%, 한국은 1.25%입니다. 예. 이 원의 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 이게 몇 배입니까? 예.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 거의 125배죠.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금리를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느끼기엔 말도 안 되는 역사상 최저금리를 지금 받고 있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금리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국가들도 있고 그 차이가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방향을 보다 보면은 과거 같이 이제 고금리 시대로 가는 건 분명히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고 앞으로 정말 제로금리까지 대한민국이 간다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이야기들이 요번에 매일경제에서 이제 신년기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는 재테크나 재무설계 방향을 완전히 또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돈을 맡기는데 예, 은행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지금 100만 프랑 이상에 대해서는요, 얼마를 내야 되냐면 0.4%, 계좌에 연 0.4%, 200만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는 0.75%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 금융기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돈이 많은데 이런 계좌를 갖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연 마이너스 0.5% 대출도 있고요. 어,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주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 자체가 채권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 이 기본 어떤 이 틀을 완전히 뭉개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예금 이런 것들은 다 외면당하고 있고 주식은 더더욱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투자 시장으로 돈이 흘러간다라는 게 기본 원칙인데 지금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주식에 대한 어떤 리스크 같은 것들이 너무 크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 투자할 곳은 한 곳밖에 없다. 다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저금리 때문에 연금 받아도 월 45만 원 적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일본 또한 지금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되고 있고 일본 연기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작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7.5%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그 고령 사회에 있어서의 자산 형성 관리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후에 공적연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각자가 총 2천만 엔, 약 2억 1,200만 원 정도의 부족분을 축적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도 이제 젊은 세대들인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해자고 세대 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격차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은퇴 불안이 굉장히 큰 요소로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평생 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 금리가 갖고 오는 게 그냥 저금리와 또 다른 그 시장의 변화를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깊숙이 좀 우리가 그 이해를 하고 이를 재무 설계나 자산 관리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남은 2019년 잘 마무리하시는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